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이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부동산만 있든가 뭐 주식밖에 없든가 이러면은 연부연납을 국세청에서 받아준다고 했는데 이전에는 그게 5년이었거든요. 이전에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걸 안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거의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표명을 해주시고 계속 보시기도 했는데 그게 지금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변경된 부분이 있고 고쳐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부분도 있어서 다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까만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바로 해야 될 일, 특히 1년 이내에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사망 일시는 사망 신고 일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사망 신고를 늦게 하시면 사망 일자도 달라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간 사망 신고는 늦게 하더라도 사망 일시는 사망 진단서나 또 사체 검안서에 기록된 사망 일자가 법률적으로 돌아가신 날짜가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해도 그게 달라지진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피상속인이 사망 이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예금 인출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무효인데 그게 만약에 형제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신 이후에는 형제들 모두가 동의하면 예금을 인출하는 것도 관계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상속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 또 이 혼인이 잘못됐는데 호적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혼인 무효, 또 입양이 아닌데 입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가 다른 사람을 그 부모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그냥 호적에 넣어놓고 그 입양으로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르신이 혼자 계시고 자녀들은 다 외국에 있는데 간병을 하던 분이 치매 상태에 있는 분과 혼인 신고를 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권 상실이라는 제도를 신설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속권 상실에 관해서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구하라법이라 그래서 부양 의무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유류분권 상실의 경우도 헌법재판소에서 2025년 말까지는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폐륜이나 부양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정리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유언장 공개 및 검인 신청입니다. 근데 이 유언장을 늦춰서 형제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자꾸 늦추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늦춘다고 해서 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뭐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 유언 같은 경우는 검인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검인 신청은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형제들한테 유언장의 원본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사본을 해서 일단 나눠주더라도 원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본만을 보여줬을 때 과연 그러면 유언장을 보여준 것으로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을 보여줬을 때는 나 유언장 못 봤다 이렇게 형제들이 얘기한다고 해도 법에서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증서 유언이라 그래서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형제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경우에는 바로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상속재산의 파악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하셔야 되는 게 되게 그 회신이 오는 게 뭐 부동산은 2주, 뭐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4주 이내에 이제 오는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은행이나 뭐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같은 걸 직접 방문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재산세 과세 증명이나 등기부 등본으로 그 부동산의 이동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품이나 골동품, 또 귀금속, 현금 이런 것들이 집안의 금고에 있을 수도 있고 은행의 대여금고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피상속인들께서는 가계부에 적어놓기도 하고 녹음으로 다 그 존재를 알려주기도 하는데 어떻게 됐든 그런 예술품이나 골동품이나 귀금속에 대한 자료, 정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상속분할 협의를 하든 그 다음에 상속 포기를 하든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속재산 파악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인데요. 이게 3개월 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상속재산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게 파악이 돼야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하셔야죠.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친사촌, 외사촌, 사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원수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또 그동안 잘못을 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손주들까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친사촌, 외사촌을 연락이 안 되는 분도 있고 못 찾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연락이 되는 분들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일단 상속 포기할 때는 기간 놓치지 마시고 3개월 내로 아는 분들이라도 전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재산도 확실하지 않고 빚도 확실하지 않다. 이럴 때 하는 게 이제 한정 승인이죠. 이럴 때는 상속인 중 한 명, 특히 이제 자녀가 하는 게 좋은데요.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정 승인을 자녀 중에 한 명이 하는 게 좋다는 게 나중에 청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될 수 있으면 이제 자녀 중에 한 분이 하는 걸로 권합니다. 그리고 한정 승인이라는 게 이제 청산 절차가 있어서 복잡합니다. 빚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채권자들로부터 이제 신고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청산도 전부 다 상속 재산을 경매를 하든지 해서 또 지분별로 나눠주고 이런 건데 이게 지금 간단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면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회생법원에서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상속인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고요. 일단 협의서가 한번 작성이 되면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못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모든 사실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하실 것도 없고 반드시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상속세를 낼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뭐 배우자 공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이제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고 또 상속세도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등록세 취득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을 명의를 옮기거나 등기할 때 등록세 취득세를 내는데 이거는 그냥 등기하고 관계없이 6개월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합니다.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은 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분할이 제대로 안 됐더라도 그 다음에 등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더라도 등록세 취득세는 6개월 내로 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내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6개월 내로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이게 가산세가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미납 기간이 오래되면 다시 또 거의 20%까지. 그래서 이게 40%까지 가산세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정리가 안 되더라도 일단 신고하시고 납부
납부하셔야 된다. 이건 아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이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부동산만 있든가 뭐 주식밖에 없든가 이러면은 연부연납을 국세청에서 받아준다고 했는데 이전에는 그게 5년이었거든요. 이전에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여유가 생겼으니까 상속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서 얼마든지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그거 담보로 제공하고 10년 동안 나눠서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공제도 이전에 처음에는 6개월 내로 등기해야 배우자 공제 해준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뀐 게 신고한 이후에,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다음이죠. 그때부터 9개월 내로 등기하면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월이죠.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15개월 이내에는 그때까지 등기하시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소송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그게 소송 중이라는 서류만 제출을 하면 소송이 끝나고 나서 6개월 내로만 등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는 국세청에서는 신고 기한이 이제 6개월이잖아요. 상속세 신고 납부가 6개월이고 그때부터 9개월 정도 지나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납부를 하더라도 그 9개월 내로 세무조사 같은 걸 거쳐서 상속세를 확정하는 게 보통 15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확정하는 건 국세청에서는 15개월이 지난 다음이다. 그래서 되게 재산이 30억 이상이면 세무조사 같은 걸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년 이내에 해야 될 것 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1년 내로 해야 되는 단기 소멸시효, 10년 내로 해야 되는 장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우선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사실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1년 이내로는 유류분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기 소멸시효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걸 몰랐으면 안날로부터, 그 다음에 유류분 침해가 됐던 걸 몰랐으면 안날로부터,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1년 이내는 하셔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로는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10년 내로 몰랐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자기가 알았다. 그때는 유류분 청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에 뭐 합의할 수도 있고 협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소송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